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이란 공격 참여 가능성을 두고 MAGA가 격돌, 그리고 이란의 저항의 축이 실종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복잡하고도 매우 중요한 정치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MAGA 진영 내부에서 이란 문제를 두고 일어난 심각한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이 여기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온 보수 진영 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대신 군사 개입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보이자 백악관은 일부 MAGA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해 해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외국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 개입의 신호가 MAGA 내부의 강한 반발을 촉발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MAGA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직 하원 의원 맥 게이츠도 방송에 나와 중동 전쟁은 미국을 20년 후퇴시킬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찰리 커크 역시 이번 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는 무려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보수 농객으로 지난주 팔로워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90%가 미국의 개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크는 동시에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다라며 그의 리더십을 신뢰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이란을 제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즈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보수 농객 마크 레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군사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비는 TV 방송에서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최고사령관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터커 칼슨과 같은 강성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걸 꿰짜 터커가 이해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일부 정책에 반발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사랑은 선거 때보다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만이 유일한 갈등 요소는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민 정책을 두고도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 식당, 호텔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민 단속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이민 단속을 지지해온 강경파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전무이사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행정부는 이 같은 면제 지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이민 공약을 철회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민책임 프로젝트의 공동 설립자인 로즈메리 젠크스는 이건 사실상 고용주들에게 사면을 주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대통령이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우선하고 있으며 누구든 추방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군사 문제부터 국내 이민 정책까지 민감한 사안들 속에서 지지층의 충성심과 정책,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MAGA 내부의 분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적 연합이 어떤 형태로 재정비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중동 정세와 이란의 전략 변화에 관한 흥미롭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란은 중동 지역 곳곳에서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동맹 민병대 네트워크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모두 이란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의 적개심을 공유하며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고위 인사들을 정밀하게 타격하면서 이들 민병대는 놀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란과 가장 가까운 무장단체로 평가받아온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력과 지휘부가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과의 20개월 전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자지구는 사실상 폐허가 되었고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과거에 미군 기지를 자주 공격하던 시아파 민병대들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일요일에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한 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들 단체가 이제 자기 보존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테헤란이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들 민병대의 관망적 태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내부 재건과 자금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이 이란 내부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가 드러난 것도 민병대들을 놀라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서 드론을 사용해 공격을 가했고 고위 군사 및 정보 인사들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라크, 예멘 등 다른 지역의 친이란 세력에게도 큰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중동 전문가 엘리자베스 켄달은 이들 단체는 이제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의 민병대 지도자들은 일회용 전화기를 쓰고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며 온라인 접속조차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과거처럼 자신이 후원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지휘망이 마비되었고 이란은 결국 군대를 철수시키며 10년 이상 이어온 시리아 내 영향력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후티 반군은 표면적으로는 반미,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이 언제든 전쟁에 뛰어들 수 있지만 지금은 이란의 외교적 방향성을 고려해 관망 중이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공습으로 무기고가 약화되면서 차산 보존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많은 시아파 민병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정부의 입문에 석유 산업 등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란의 명령에만 움직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인 나임 카셈은 최근 한 TV 인터뷰에서 자신을 레바논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이란 국기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헤즈볼라가 점점 레바논 내부 정치에 집중하고 이란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 조직원들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호출기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암살된 이후 이란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외교관들은 전합니다. 일부는 정보 실패의 원인을 이란 혁명수비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동에서 이란이 구축한 저항의 축은 표면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실질적 행동은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각 민병대는 과거와 같은 이란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존과 재건 그리고 지역 내 권력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동맹국들이 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 복잡한 사정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 전략적 현실과 정보전의 결과 그리고 경제적 셈법이 맞물려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이란의 중동 전략이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라있고 각 동맹 세력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로 뭉치지 않으며 분열과 자기중심적 생존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중대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